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루시드 이야기를 시작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루시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긴 한데요, 법적인 면에서 좀 찾아본 면이 있어서요.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안 좋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부터 얘기하면, 딜리버리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그래도 저번 달에 10월에는 딜리버리를 한다 그랬는데 딱 10월 말에 딜리버리를 하네요. 20대 정도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뭐 적은 양이지만 앞으로 많은 양을 딜리버리 하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번 달에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나온다 계속 미뤄졌죠. 이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계속 미뤄졌지만 소량이나마 그래도 저번 달에도 제가 10월 달에 할 수 있을까? 올해 다 가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20대라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도 딜리버리 한 것은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빨리빨리 팽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차의 그런 다양한 포지션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루시드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개정 법안이 지금 막 논의 중에 있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걸 추가하고 뭘 하고, 주요 그런 큰 픽처는 어떻게든 노조를 좀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리고 노조가 많이 있는 GM, 포드에 어떻게 좀 유리하게. 그치만 제가 말했듯이 미국은 균형과 견제가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대놓고 노조를 좋게 해주면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이걸 할까. 그래서 참 법안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현재까지 이제 변경된 상황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이걸 풀로 받지는 못하지만 partially, 부분적으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얘기는 전에도 이런 가이드는 제가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지금 최고 12,500불은 다 못 가져가겠죠. 비록 미국에서 생산할지라도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 4,000불 언저리로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additional credit이 4,500죠. $4,500로 지금 유니언 팩토리, 이게 참 노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근데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테슬라 모델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제가 사는 모델 S는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전에 많이 이야기를 했죠. 비싼 차에는 세금 보조는 해주지 말자. 1억이 넘는 차에 보조를 해주는 건 말이 되냐? 라는 흐름이 전 미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대동소이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비싼 차에서는 세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모델 Y에도 막 있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제가 살 때 모델 Y 그 FSD 하기 전은 그나마 가격이 좀 싸서 뭐 초량이나마 받긴 했는데요. 중앙정보 보조금은 다 날라갔지만. 근데 이 법이 개정되면요, 루시드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정부나 주정부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단 같은 경우는 55,000불 아래에서만 이걸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SUV는 69,000이고요. 픽업 트럭은 74,000불입니다. 이거 리비아는 교묘하게 요 가격에 맞췄네요. 그리고 픽업 트럭을 참 더 높게 해준다라는 게 이게 좀 속이 보이긴 하는데, 여튼 그래도 리비아는 겨우 맞췄지만 세단은 55,000불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에서도 퍼포먼스라든지 모델 Y도 퍼포먼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더 하락시켜야겠죠. 근데 요즘 계속 가격을 올려서, 뭐 물론 그와 별개로 개인 소득 40만 불 넘고 이제 부부 합산 80만 불, 거의 하나로 치면은 거의 10억 가까이 연소득을 버시면은 전혀 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은 루시드는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은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표에 보면 텍스 크레딧이 있죠. 현행 법은 20만 대 그 캡만 지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또 헷갈리시는 게 한국처럼 딱 그 대수에 자르는 게 아니라, 좀 미국은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법이 좀 합리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 다들 20만 대 이후에서는 억울한 사람, 너무 확 없어지는 거에 대한 이런 체감이 크기 때문에 20만 대를 딱 넘으면 페이즈 아웃 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인센티브를 깎습니다. 그때는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친 듯이 팔려고 테슬라가 엄청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반토막 내고 그 다음 분기에 또 반토막 내서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없애버리는 뭐 이런 걸로 가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7,500불은 현재 법은 비싸도 줍니다. 그래서 주 정부 보조금은 사실 이제 거의 날라갔죠. 왜냐하면 차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이건 드림 에디션이니까 이해합니다. 이제 루시드 주력 모델은 에어인 이제 7만 불대 이제 퓨어 그 아래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볼륨 프로덕션이 될 건데 문제는 걔네들 가격도 이 가격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바뀌면은 어떻게 해도 루시드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고급차 뭐 없으면 어때? 너도 모델 S 사잖아. 근데 저야 뭐 그쵸. 뭐 그런 인테리어 모델 S의 그런 요크 스타일 휠이라든지 이건 개인적 취향이지만 전체 시장은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S가 어땠나요?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가 테슬라를 따라갈 거라고 그러는데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보조금을 풀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회사가 볼륨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조금이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루시드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차는 좋은 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죠. 다만 양산이 문제일 뿐인데 이런 위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법안이 바뀌게 되면은 전혀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을 통해서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량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12,500불에 해당되는 최장 이거는 하나로 지금 치면은 1,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는 2025년에 한 12만 대입니다. 그래도 더 많이 만들길 바라겠고요. 뭐 이제 SUV도 얘기 나오지만 그거는 다 2023년이고 제 얘기가 아니라 루시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양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저도 테슬라를 모델 3를 타보고 제가 사보고 그러니까 양산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괜찮아서 들어갔지. 초장부터 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러했던 그 룰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질 않아서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면은 루시드는 앞으로 EV 텍스 크레딧은 꿈도 못 꿉니다. 또 이제 루시드 이야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루시드한테 이런 자율주행적인 측면 ADAS에 대한 드림 드라이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게 내년에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빨리빨리 어떤 그래도 테슬라처럼 기술적인 면들이나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정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토파일럿 때문에 장거리를 이렇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장거리를 이렇게 쉽게 뛸 줄은 몰랐습니다.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오토파일럿이 있고 없고 차이는 너무 천지 차이라서 앞으로 오토파일럿 같은 장치가 없으면은 저는 차를 못 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루시드가 보완해야 될 점이고요. 지금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런 법안에 대한 특히 이제 노조에 따른 뭐 이제 커럽션이라고까지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부패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테슬라한테 좀 불리한 면이 근데 아주 불리한 건 아니죠. 현재 테슬라는 아예 보조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법안이 개정되게 되면은 그 캡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나 GM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고급 모델을 제외한 저렴이 모델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너무 노조 위주로 이렇게 하려는 게 보이니까 자기 회사한테 좋지 않으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오토파일럿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코비드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으로는 좀 배도 안 타죠. 이런 여행들이 줄면서 미국 내에 주행거리가 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다 지금 2021년 first half에만도 지금 최고 18%나 오르는 지금 요 근래 정말 굉장히 높은 수치의 교통사고율이 나는데 그중 요인 중 하나로 좀 꼽히는 것들은 확실히 좀 주행거리가 이제 코비드에서 좀 풀리면서 그렇지만 비행기 타기는 좀 그렇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토파일럿이나 테슬라의 어떤 기술력이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이게 트윗에 나와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키고
가면은 안전하다라는 거는 물론 약간의 호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오토파일럿이 키면 저도 안전한 걸 알겠지만 오토파일럿이 디스인게이지먼트 되는 데들은 여전히 주의를 요하거든요. 그래도 더 안전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 덕에 저도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게 됐고요. 요즘 많이들 이렇게 로드 트립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코비드나 여러 가지 주행거리를 좀 늘게 하는 것들이 데스레이스를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비안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리비안 트럭 가격은 이거 교묘하게 참 뭐 큰 가격 부담이 없죠. 리비안 트럭들이 한 7만 불대니까, 7만 불 중분, 뭐 8만 불대니까 충분히 대량 생산에 볼륨 프로덕션이라든지 앞으로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추면은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루시드의 가격 갭은 너무 크죠. 근데 이번에 10Q SEC 파일링을 보니까 사실상 이거 아마존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량의 주식을 아마존이 들고 있더라고요. 리비안의 스테이크를 약 한 20%가 좀 넘는 수준이 지금 주주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포드가 5% 이상 좀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외로 지금 아마존이 지금 리비안에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밴도 많이 주문을 하긴 했지만 주주 구조에서 오너십이 한 20% 이상, 20% 그럼 굉장히 대주주 여건이거든요. 거의 아마존이 상당히 지금 리비안을 백업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이게 댓글에 이 테슬라가 이제 CATL과 계약한 것이 뭐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예, 맞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만드는 인산철 배터리가 미국에 큰 영향은 주긴 어렵지만 테슬라 전체는 굉장히 호재고, 지금 배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게 미국에 못 올 뿐이지 유럽은 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판매량을 제가 보여드렸죠. 거의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기 때문에, 특히 스탠다드 레인지의 수요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CATL과의 배터리 계약은 지금 기가 베를린이 제대로 돌기 전까지 충분히 유럽을 보조해 주면서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도 하죠. 그리고 LFP는 수명이 훨씬 더, 발열도 하이니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외의 사업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ESS라든지 자동차들이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 아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파나소닉을 필두로 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서포트를 할 거고, 여기서 인산철을 생산할 거라고 지금 다들 이미 테슬라는 그 지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 해결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CATL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팔리겠지만, 현재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도 상하이 공장에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밸런싱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게 이제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 주식이 빵 뛰었죠. 제가 이거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아까 제 모델3라도 똑같이 저는 양산되기 전까지는 가슴이 작아서 이렇게 미리 들어가서 오랜 기간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내를 기다리는, 테슬라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긴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거지. 지금 퀀텀스케이프는 갑자기 이렇게 좀 하루에 막 10몇 %씩 5일 동안 24%나 올랐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전에도 다뤘듯이 실험해가지고 뭐만 한 단계씩만 넘어가면 그냥 주식이 팡팡 뛰었다가, 자 6개월치를 보면요 역행했습니다. 별로 이 회사는 만들어서 파는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게 내려왔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 지난 행보가 항상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놔서 이걸 주식시장에 막바로 투여하는 기업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요즘 그런 기술에 대한 갈망이 더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게 한 단계씩 양산에 다가와질 때마다 이렇게 주식이 출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파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지금 LG랑 GM이 합작해서 지금 공장 삽을 거의 뭐 작년도 더 그 전에 펐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이니켈 배터리도 그런 공장도 짓고 양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수율을 잡고 LG의 그런 유럽 공장들
처음에 그냥 한국에 있는 공장 카피앤페이스트 했는데 일드가 어떻게 됐는지도 제가 다 말했죠. 예, 지금 여기는 실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장도 지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그게 어느 시장에 파고면 개발 끝나면 양산이 바로 되냐? 아, 절대 아니. 그것도 한참 뒤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서 양산 초기 단계라 그러면은 예, 충분히 저는 그 정도는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박할 만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예,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예,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아직은 좀 더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 6개월 차트 6개월 동안은 거꾸로 갔다. 그리고 지난 행보들이 다 그랬다는 것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학 설립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지금 세금 문제로 많이 지금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법안이 저 역시도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런 탑 10 부자들 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상당한 자산가 분들께서 주식을 팔게 되면 이익 실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식을 팔 때, 그러니까 미국 부자들은 주식을 잘 안 팔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 예,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예, 그런 인내심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주식이 아까워서 팔질 않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현찰을 땡겨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게 되면은 그 이익분에 대해서 장기 투자일지라도 20% 최고 20% 정도의 캐피털 게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그 세금을 내기 싫어서 주식을 안 팔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주식은 또 천정부지로 뛰니까 자신의 마진 레이트는 더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너무 이자율이 낮죠. 뭐 이게 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찾아보니까 저보다도 세금을 더 안 내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끝내주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고 정치적인 흐름이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나 봤더니 물론 이제 약간 좌쪽 성향이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서프라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너도 나도 돈을 저리에 꿔서 다들 빚잔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꼬그라지더라도 연쇄 도미노가 일어나서 빵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주식도 그런 조짐들 마진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미 부자들이 주식은 팔지 않고 그걸 담보대출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정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그런 견제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뭐 제가 뭐 한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관전자의 입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럽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대학 얘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유가 갖다 대려면 지금 차량들 보십시오. 전혀 기존의 생산 방식이 아닌 지금 우리는 대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업이 원하는 인재라든지 시대적 흐름을 좀 부합하기가 뭐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지금 유명하신 분들도 대학 중퇴하신 분들도 많고 저커버그라든지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학을 설립하면은 좀 더 이런 본인이 사업하는 그런 기술적 흐름에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좀 더 연관성 있게 커리큘럼을 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견제가 워낙 심하니까 공익적인 사업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윗은 절대로 장난으로 올리는 트윗이 아닙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